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정책론. 오늘 이제 기본소득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 203쪽입니다. 자, 기본소득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한 번쯤 논의거리가 됐던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얼마 전까지 실제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했던 주제입니다. 자, 203쪽의 맨 위에 기본소득의 개념과 원칙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 번씩 논의가 됐던 주제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줄입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의 어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 개념은 영국의 토머스 아주 엄청난 법률가이면서 철학적인 능력도 있고 유토피아, 우리나라의 예전에 홍길동전이라고 하죠. 허균의 홍길동전과 사실 맥락이 비슷해요. 혹시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홍길동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섬이죠. 율도국이라고 하죠. 거기는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극을 좋아하시겠지만 임꺽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장길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예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의적.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우리가 각종 밀란이 많이 일어나져요. 각종 운동과 밀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흔히 얘기했던 또는 그런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세계가 나름대로 이제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이고, 그게 이제 서양 개념에서는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입니다. 자, 유토피아는 마찬가지로 계급이 없고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자, 내가 생산한 거 다 자발적으로 교환이 되면은 완전하게 모든 게 인간의 삶이 해결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유토피아의 그 개념은 우리나라 홍길동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엄두가 안 났던 상상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불경죄죠. 자, 불경죄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모두가 평등하냐, 계급이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혹시 지배 계층을 이걸 다 뒤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굉장한 그 논쟁거리가 될 만한 주제였죠. 자, 그런데 이런 유토피아의 개념이 사실 좀 이 책에는 없는 얘기인데 요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에도 유토피아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 살고 싸우고 지배 세력에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구난방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고, 아주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병도 안 걸리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고. 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게 사실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유토피아라는 이 소설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1970년대 유럽에서 과거의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근거로 이게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내보자 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넘어와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기본소득 논쟁이 더 치열해졌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미국에서 일어난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책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1대 99로 1대 99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1%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유튜브에 1대 99라고 검색을 하시면 영상이 의외로 몇 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203쪽의 맨 아래 문단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원리를, 동그라미 1번. 자,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된다. 개별성. 자, 똑같이 10만원씩 20만원씩. 자, 동그라미 2번. 자격심사 같은 게 없고 모두에게 지급된다. 보편성. 자, 동그라미 3번. 무슨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준다는 무조건성. 자, 4번. 자, 주기적으로 준다. 자, 정기성. 자, 5번. 현금 지급의 원칙 등 5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4쪽의 맨 위에 줄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비교해 볼 때 뭐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기본소득은 보편주의에 입각했다고 하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나 기본소득은 사실 보편주의, 선별주의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누구에게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일정한 것을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찬반응과 특징이 204쪽부터 205쪽까지 아주 이게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나 사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반대 여론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 논리적으로는 뭐 틀린 말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걸 이렇게 줄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하냐? 라는 거예요. 자 중앙정부의 재정이 현재로도 이게 위급한데 이게 만약에 중앙정부 기존의 그 예산에다가 기본소득까지 합한다고 하면은 과연 자 징수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조세 부담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았죠. 자 그래서 204쪽, 205쪽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서양에서 이제 예전에 기본소득이 논쟁이 시작될 때 얘기고요. 지금 벌써 50년이 지난 현재 상황이잖아요. 50년이 지난 한국 사회에서는 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이루어지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207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현금성 복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뭐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빼고 지금 사실 청년 수당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소득과 비슷하게 지급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더 진전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현금 지원하는 거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금에 준하는 차라리 바우처라든가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취업 촉진, 일자리 알선 이런 쪽으로 좀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이미 뭐 할 수 있는 건 웬만큼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아예 발상을 전환하는 무언가가 새로 나오든가 아니면은 자 조세 문제, 자 그 세원, 조세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그 수입원을 발굴하거나 또는 자 기업의 생산 활동이 늘어나 가지고 기업에서 내는 세금이 좀 더 원활하게 작동이 될 때 또 한번 기본소득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대신해서 그 전달되고 있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 전달 체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